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진아 이 단원의 주인공이라면 누굴까? N 정규 분포가 주인공이죠. 정규 분포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가 정규 분포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일단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인데 우리가 앞 단원에서 했던 거는 제목이 뭐였죠? 연속 확률 변수의 반대 뭐라 불렀죠? 이산 확률 변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는 x 값들이 딱딱 끊어져 있어가지고 몇 개인지 셀 수 있었죠. 그죠? 그리고 몇 개인지 셀 수 있기 때문에 표로 그리는 것도 가능했죠. 그죠? 그런 식으로 딱딱 끊어져서 뭐 개수라던가 뭐 특정한 뭐 정수라던가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서 개수를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연속 확률 변수는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x 값들이 쭉 연결돼 있어가지고 몇 개인지 셀 수 없어. 그냥 뭐 0부터 1까지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이 x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돼 있는 연속적인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x 값이 어떤 길이라든지 뭐 무게라든지 온도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x 값이 되면 이거는 연속 확률 변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표로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x 값이 몇 개인지 못 세잖아. 그러니까 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뭘로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프.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값들을 볼 건데, 자, 아무 그래프나 다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우선 정의된 구간에서 무조건 0 이상의 값이 나와줘야 돼요. 하윤아, x축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정의되는 확률 밀도 함수로 쓰고 싶대.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씁니다. 이 정의된 구간에서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0 이상의 구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가 무조건 1이 돼야 되죠. 그치? 요 개념은 이산 확률 변수에서 표 그렸을 때 확률들의 합이 1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넓이가 총 넓이가 1이 돼야 되는 거고, 그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가 곧 확률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확률 P라는 확률이 결국 넓이의 개념으로 구해진다. 이렇게 요게 포인트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 1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예제 1번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방금 이야기한 것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fx라는 그래프가 하나 나왔는데 얘가 확률 밀도 함수래요. 그러면 하영아, 이렇게 생긴, 지금 이거 무슨 도형이야 이거? 사다리꼴이지.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얼마란 얘기? 1이란 얘기. 자, 이 사다리꼴을 잘 보시면 여기 길이가 뭐 같아? A, 그치? A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 같아? B겠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 같아? B겠죠. 자,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 쓸 수 있겠다. 그치? 자, 사다리꼴의 넓이 써볼게요.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요거 요렇게 쓸 수 있겠지? 0부터 x까지의 0부터 b까지의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넓이를 의미한다. 자,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 하영이가 불러줘. 그렇지. 요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2분의 b 괄호 a 플러스 b. 자, 이렇게 정리되는데 그 값이 는 몇이다? 1이다. 그치? 요게 확률 밀도 함수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은 여기 있죠? 0부터 a까지의 넓이가 4분의 1이래. 근데 0부터 a까지의 넓이면은 여기 넓이 말하는 거네. 요만큼. 그치? 요만큼의 넓이를 말하는 거고. 자, 민정아, 이거는 그냥 밑변이 a고 높이가 b인 삼각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넓이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B 곱하기, 그러니까 2분의 AB. 그치? 그 값이 몇입니다?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해서 A, B를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분배 법칙 해보면 요 식이 무슨 식이냐면 2분의 AB 플러스 2분의 B제곱 요게 지금 1인데 우리는 2분의 AB가 4분의 1인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요게 4분의 1이야. 그럼 요 놈이 4분의 1이면 그 옆에 있는 요 친구가 그럼 4분의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얘가 4분의 3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그래서 2분의 B제곱이 4분의 3이다. 그러면 양변에 2 곱하면 B제곱은 2분의 3이다. 그죠? 그러면 B제곱이 2분의 3이니까 B는 뭐겠어? 루트 2분의 루트 3 유리화시키면 2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걸 활용해서 자 여기에서 양변에 2 곱하면 AB가 지금 2분의 1이죠? 그러면 A는 2B분의 1이네. A는 2B분의 1. 근데 B가 지금 2분의 루트 6이잖아. 그럼 2B면은 루트 6이죠. 루트 6분의 1 유리화시키면 6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A 나왔고 B 나왔습니다. 더하면 6분의 3 되는 거니까 3분의 2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3분의 2 루트 6 답은 5번. 그쵸? 네, 차근차근 계산하면 되겠고요. 자, 밑에 있는 1번 문제 풀어보는데 1번 문제는 그래프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좀 주고 시작합시다. 자, 1번 문제는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 요거의 그래프의 어떤 개형, 대략적인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요 그래프를 가장 핵심만 보면 요겁니다. 요거 절대값 x가 출발이에요. 절대값 x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더라? 절대값 x 0,0에서 요렇게 V자죠. 그쵸? 요게 절대값 x야. 그럼 거기다가 이제 앞에 a를 곱했는데, 자, 앞에 a를 곱하는 거는 무슨 효과를 만들어낼까요? 원래 그냥 절대값 x는 정확하게 이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앞에 붙어있는 a가 만약에 뭐 2나 3이나 이런 숫자가 붙으면 이 각도가 어떻게 될까? 요렇게 뾰족해지겠죠. 요렇게. 그죠? 경사 가파르게 변하는 거니까. 혹은 얘가 뭐 2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그렇게 1보다 작은 숫자라면 원래 각도보다 각도가 어떻게 될까? 더 넓적해지겠죠. 이렇게. 혹시 a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음수면. 그러면 원래 이렇게 생겼던 그래프가 음수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0,0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바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a는 양의 상수이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 V자 모양인 거 확실해. 그치? 그리고 뒤에다가 플러스 3분의 1을 더했단 말이죠. 재우야, 이런 식으로 끝에다가 3분의 1이라는 상수를 더해주는 것은 모든 함수에서 마찬가지로 무슨 축으로 움직여라? Y축 방향으로 3분의 1만큼 평행이동시켜라 이런 말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예상되냐면 원래 0,0에서 V자인데 위로 3분의 1 올라왔으니까 여기 3분의 1이라는 지점에서 요 3분의 1이라는 지점에서 요렇게 V자 모양으로 벌어지는 자, 요런 그래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고요. 요런 그래프에서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요쯤에 마이너스 2분의 1 요쯤에 있을 거고 1이면은 그거의 2배만큼이니까 요쯤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렇게 생기는 요만큼의 그래프를 지금 요 V자 요 그래프를 fx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제 뭐 조건은 똑같아요. 전체 넓이가 1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을 활용해서 a 찾고 그 다음에 요거 구하시면 돼요. 계산해 봅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민정이가 한번 해봅시다. 답 나왔니, 민정아? 요쪽 거의 넓이부터 가볼까요? 작은 거부터.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뭐죠?
2분의 1a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렇게. 자, 그럼 이쪽 사다리꼴의 넓이 한번 써보자. 어떻게 써야 돼? 요거랑 요거를 더하는 거니까 그냥 3분의 2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죠? 높이가 2분의 1이고 원래 2분의 1 하나 더 필요하고, 자 플러스 이쪽도 볼 건데 이쪽 여기에 좌표는 뭐예요? 1, a 더하기 3분의 1이지? 그치? 자 그러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어떻게 돼? 3분의 2,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뭐라고? 높이가 1이고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그렇게 하면 는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이런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양변에 4부터 좀 곱하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거 날려주기 위해서 4 곱해주면 얘는 그냥 괄호 안에 있던 거 그대로 나오죠. 2분의 1 a 플러스 3분의 2 될 거고, 얘는 4 곱해주면은 2분의 1 날라가고 2가 한번 곱해질 거야. 그래서 2a 플러스 3분의 4가 될 거고, 우변은 4 곱해졌으니까 4가 될 겁니다. 그럼 a끼리 더하면 2분의 5a가 되고요. 상수항이 2인데 넘어가니까 는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양변에 5분의 2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a는 5분의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a가 5분의 4. 자 그럼 a 값이 요거니까 이제 우리는 0부터 1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찾을 거야. 요거 넓이 찾을 건데, 이 넓이를 아까 전에 식으로 표현해 놨던 게 그게 바로 요 부분이잖아, 그지? 그쵸? 그러면 요 부분을 그냥 a 자리에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답이겠죠. 네, 그래서 자, 요 자리 그대로 a에 5분의 4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5분의 4 플러스 3분의 2 그리고 거기다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네. 통분하면 15분의 12 곱하기 10, 22죠? 거기다가 2분의 1 하니까 15분의 11,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규분포 전에, 앞전에서는 물어볼 게 요 정도예요. 전체 넓이 1인 거, 그 다음에 특정한 부분의 넓이, 이런 넓이 같은 거 정도만 물어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주인공이 나오죠. 정규분포. 그죠? 자, 정규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뭐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겁나 복잡한 모양의 식인데, 이 녀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분포들이 이런 정규분포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식을 뭐 알아야 되거나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정규분포는 이러한 식인데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 이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양을 잘 보시면 얘는 지금 가운데 M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의 그래프인데, M 지점에서 준영아 높이가 제일 어때? 높이가 제일 높죠? 그리고 이 왼쪽으로 쭉 가고 오른쪽으로 쭉 가는데 X축이랑 결코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나. 그래서 X축이 이 그래프에 뭐가 되죠? 아무리 가도 만나지 않는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뭐라 그러지? 점근선이지, 그치? X축이 이 fx의 점근선이 되는 거죠. 근데 얘도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준영아 저 끝에부터 이렇게 전체를 다 색칠해가지고 넓이를 구해보면 넓이 얼마 나올까? 넓이 1 나오죠, 그쵸? 확률 밀도 함수니까 전체 넓이가 1입니다. 그러면 반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요쪽의 넓이만 구해보면 요때는 병주는 얼마 나올까? 0.5가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치? 좌우 대칭이고 확률 밀도 함수니까. 자, 그러한 성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 그래프에서 자 보세요. 여기 그림 1번과 그림 2번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지금 두 개의 정규분포 그래프를 비교해 놓은 건데, 여기 나오는 두 개의 그래프, 자 요거를 빨간색으로 요거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하영아, 빨간 그래프랑 파란 그래프는 평균은 서로 어때요? 평균은 똑같죠?
근데 빨간 그래프는 평균에 더 많이 몰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파란 그래프는 상대적으로 평균은 좀 낮고 옆으로 좀 퍼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빨강과 파랑 중에 누가 분산이 클까? 표현을 잘 들어봐. 빨강은 평균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파랑은 상대적으로 평균에는 좀 덜 몰려 있고 옆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럼 분산이 누가 클까? 옆으로 퍼져 있는 게 분산이 큰 거지. 그 무슨 색깔? 보라색으로 보이니? 파랑색. 파랑색이 큽니다. 그쵸? 옆 분산이 큽니다. 그래서 분산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 편차도 큰 거야. 맞죠? 그래서 분산이 변하게 되면 그래프의 이 높낮이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산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m에서 높은 값을 갖는 거고,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제일 높은 지점은 점점 납작해지고 옆으로 퍼지는 거야. 그죠? 이게 분산이 변할 때 그래프의 모양이고, 그다음에 평균이 변할 때는, 그러니까 시그마의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의 굴곡은 동일해. 그래프의 굴곡은 완전히 동일한데 여기서 평균이 변하면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평균이 커지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평행 이동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평균이 바뀌면 좌우로 평행 이동, 분산이 바뀌면 이 높낮이가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정규분포 문제 하나 볼까요? 예제 2번 문제를 보면 정규분포 요거를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요거의 값은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정규분포 그래프의 성질만 갖고 푸는 거예요. 보세요. 정규분포를 하나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m 이렇게만 표시해주면 이게 정규분포 그래프야. 근데 x가 12 이상일 확률이 0.5래요. 준영아, 아까 어디서 끊어야지 0.5가 나온다 그랬지? m에서 끊어야 0.5가 나온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12를 기준으로 끊었는데 12보다 큰 확률이 0.5란 얘기는 이 12라는 숫자가 곧 얘의 뭐란 얘기야? 평균이란 얘기입니다. 그쵸?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만 딱 읽어보면 12가 그럼 센터구나, m값이 12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10부터 14까지를 잘랐는데, 재우야, 10하고 14는 이 12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같은 간격만큼 떨어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요만큼 와가지고 여기가 10이라면 똑같은 간격만큼 와가지고 여기가 1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만큼의 넓이가 지금 요만큼의 넓이가 0.3이란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기 넓이가 얼마라는 말과 같아? 0.15라는 말과 같죠. 그죠? 0.3의 절반. 밑금친 부분이 0.15가 될 건데,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확률은 뭐냐면 p, x가 m 플러스 2보다 크다인데 m 값이 12였으니까 m 플러스 2면 14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그래프에서 봤을 때 어디야? 14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기의 넓이. 그치? 그럼 끝났죠? 절반 자른 것 중에 0.15를 뺀 나머지가 답인 거잖아.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의 넓이는 0.5에서 0.15를 뺀 값이 되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이게 정규분포 그래프의 이제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문제죠.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2번은 2번은 문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요 조건 있잖아. P, X가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랑 똑같아. 이 조건을 보면 형진아 무슨 생각이 들어? 음. 5도 양수고 15도 양수인데요? 근데 Z를 꼭 안 바꿔도 이것 자체에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평균이 10이다. 그죠? 어떤 느낌이냐면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자, 5 지점이 있었고 15지점이 있었는데 5보다 작다와 15보다 크다가 같아요. 넓이가.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요 가운데 M을 기준으로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5가 있고 여기에 15가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5보다 작은 부분의 넓이와 15보다 큰 부분의 넓이가 똑같을 수 있는 거죠. 이 간격이 같아야지만. 그치? 그래서 이런 그림을 딱 떠올리시고 아 그러면 평균이 10이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다. 그치?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M값이 10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 자 이건 우리 맨날 하는 거잖아. 분산에다가 이렇게 숫자 붙어 있으면 제곱돼서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4VX가 16이라는 거니까 이거는 VX가 4라는 거 VX가 4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 분산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시그마 제곱이죠? 시그마 제곱이 4라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다. 그치? 그래서 평균은 10, 그 다음에 분산은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문제에서는 평균 더하기 시그마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10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그치? 답은 2번 요렇게. 자 그러면 그 3번 문제에서는 방금 2번 문제하고 좀 비교해봐요. 자 2번 문제에서는 5보다 작을 확률과 15보다 큰 확률이 같다라는 조건이었고 3번 문제의 가조건은 어때? 이번에는 n-2보다 작을 확률과 2n-10보다 큰 확률을 더했더니 1이래요. 이거 무슨 말일까? 잘 생각해봐. 요 지점보다 작을 확률과 요 지점보다 큰 확률을 더했더니 1이래요. 이거는 이 n-2라는 지점이랑 2n-12라는 지점이 그냥 같은 값이란 얘기예요. 생각해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정규분포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자 만약에 n-2는 예를 들어 n-2는 여기 있는데 n-2는 여기 있는데 2n-10은 여기 있다. 2n-10은 여기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n-2보다 작아는 이쪽 넓이가 되는 거고 2n-10보다 커는 이쪽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면 병준아 더해가지고 1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빈 공간이 생기잖아. 빈 공간이 생기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혹은 자 만약에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어 있어.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여기가 n-2고 여기가 2n-10 이렇게 되면 n-2보다 작아요는 이만큼이 되는 거고 2n-10보다 커요는 이만큼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겹치죠. 중복이 발생해. 그러면 1보다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더해가지고 딱 1이 됐다라는 것은 이 두 값이 정확히 같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n-2와 2n-10이 똑같다라고 써야 되겠고 그러면 n 값은 8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다. 그치? 그래서 정규분포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푸시면 되겠고 그럼 그 다음엔 간단합니다. 평균이 8이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평균이 8인데 자, 7부터 9까지가 0.1이야. 요런 느낌이죠. 요쪽에 7이 있고 같은 간격 떨어져서 이쪽에 9가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준영아 이만큼의 넓이가 지금 0.1이지. 그지? 요만큼의 넓이가 0.1이면 자, 당연히 여기 넓이는 얼마가 될까? 0.05가 되겠네. 그치? 0.1의 반이니까 0.05. 근데 m 곱하기 8부터 9까지의 확률 그랬으니까 8 곱하기 0.05 이거지? 답이 뭘까? 0.4가 되겠죠? 4번. 그치?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있는 표준화 시켜가지고 푸는 거는 그 뒤에 표준정규분포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분포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자, 72까지가 숙제가 되겠고요. 토요일 날은 우리 그 정시반은 우리 9월 모의고사 봤던 것 중에 조금 같이 풀어볼 만한 문제들을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